안녕하세요. 우석주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페드의 빅스텝과 양적 긴축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과 앞으로 진행될 양적 긴축에 대해서 분석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하게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어디에서 자료를 추출해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앞으로 진행될 내용, 그리고 왜 이러한 내용들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 영상을 보시고 전적으로 이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시기보다는 본인이 투자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하는 데에 기초적인 자료로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페드가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동안 페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2%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였고, 이 부분은 페드의 가장 핵심적인 관리 지표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동안 금융위기, 2009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3월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대규모의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그 규모는 2009년에 금융위기 때 8천억 달러, 그리고 2020년 3월에 코로나19 관련돼서 2조 달러, 그리고 2020년 12월에 코로나19 관련 9천억 달러, 최종적으로는 2021년 3월에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금이 풀려서 당연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동안에 8천억 달러, 2조 달러, 9천억 달러에 있었을 때는 거의 미국의 페드가 용인하고 있는 CPI 상승률 2%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약간의 추가 상승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페드가 용인하는 CPI 상승률에 못 미쳤기 때문에 굳이 페드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아도 서서히 미국의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서로 융합되면서 자금들이 관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2021년 3월에 있었던 마지막 코로나19 경기 부양입니다. 이때 1조 9천억 달러가 풀리면서 급격하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2021년 4월입니다. 이때는 평상시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인 2.62%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페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용인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 5월에 되면 4.16%로 페드가 용인하고 있는 2%의 2배가 되는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페드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웠고 이 부분을 반드시 관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페드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또한
앞으로에 발생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어느 정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상과 다르게 물가 지수는 매월 거듭할수록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더더군다나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은 2021년 3월에 경기 부양으로 풀린 1조 9천억 달러의 영향에 약간의 영향을 더 더한 것인지, 그 부분에까지는 본인의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페드가 용인하고 있는 CPI 상승률의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치로 2022년 4월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상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페드가 더 이상 침묵하고만 있을 수가 없는 아주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빅스텝이 아니라 더 큰 빅스텝과 양적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여기에서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은 필연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2022년 2월 24일에 발각을 했는데 2022년 3월에 부분적인 대러 수출 제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러 수출 제재가 왜 중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미리 알고 있었듯이 제3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그리고 유럽의 굉장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러시아 수출 제재의 품목 자체가 소비자 물가 지수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밀과 석유, 천연가스 등입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 물가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리고 기업에게는 알루미늄 등 이런 부분들이 관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3월에는 부분적인 대러 수출 제재가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2022년 5월에 예정되어 있는 전면적인 대러 수출 제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대러 수출 제재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러시아는 밀과 석유 수출, 천연가스 등을 수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미국과 G7은 전면적인 러시아 수출 제재를 강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부분적인 대러 수출보다는 전면적인 대러 수출로 통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결국에 미국 연준에게 더 빠른 금리 인상과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물가 상승은 더 높게 올라갈 것이고, 더 이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금리 인상을 통해서 현재 시중에 풀려있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고 양적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시장은 더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코로나 아니면 금융위기에 풀렸던 이 경기 부양
사용됐던 금액과 2021년 3월에 코로나19 1조 9천억 달러의 자금의 차이가 어떤 부분이기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까지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 3월 26일에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한 50%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업 대출,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병원과 의료시설의 지원, 각 주별의 지역 경제 부양을 위해서 사용된 금액이 1조 1,37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2,420억 달러, 퇴역 군인, 노인, 어린이 보조금으로 2,020억 달러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합계 금액이 4,44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하지 못하는 4,190억 달러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살펴본다면 직접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소비된 금액은 대략적으로 8,630억 달러 정도가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자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기업 쪽에서 운영되는 1조 1,370억 달러는 소비자 물가보다는 다른 쪽에 더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중소기업의 고용대책에 투입되는 3천억 달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급여가 나가고 그 부분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은 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해봅니다. 그리고 실업보험, 특혜 연장, 그리고 성인과 아동에 대한 현금 지급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부분에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한 시한 연장을 통해서 한 달 정도 연장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육비 지원, 그리고 백신 확보와 진단 등의 300억 달러 정도가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많은 금액, 아니면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처음 표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거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 경기 부양 금액이 녹아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2022년에 서서히 그 부분이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에 나온 최종적인 경기 부양책이 저는 직접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매우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1,400달러의 현금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구조계획이라는 이 법안에 붙여진 내용에 보면 미국 가정 약 90%의 1인당 최고 1,400달러, 한화로 160만 원의 현금을 주고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9월까지 연장하는 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1인당 세액공제를 최대 3,600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결국
2021년 3월 11일 1조 9천억 달러의 이 초대형 경기 부양 법안의 대부분의 내용이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개인들에게 엄청난 현금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어떠한 노동력을 제공한 다음에 발생되는 현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일부는 저축을 한다든지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현금이 지급되고 아무런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현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고 그 부분의 효과가 현재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때 풀렸던 1조 9천억 달러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고 그 부분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금액이 1조 9천억 달러가 아니라 그 전에 풀린 2조 9천억, 더 나아가서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발행된 8천억 달러까지도 회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아마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의 자금 집행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겨야 리스크를 최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석주였습니다.